예, 반갑습니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베이비네임스의 박상원 원장이고요. 장명을 한 지는 14년 정도 됐습니다. 성대에서 동양철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장명책을 쓴 저자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예쁜 이름, 좋은 이름, 천이란 책을 쓴 저자고요. 잠시 말씀드리면 오늘은 이 책을 바탕으로 이름 짓는 것을 실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이 사주를 직접 받아보시면 아이 사주에 관련된 걸 체크하시고 그 사주에 맞는 이름을 제 책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이 책은 제가 지금까지 지었던 이름 중에 좀 잘 지은 이름 1000명의 이름을 모아두었어요. 남자 이름, 여자 이름, 중성 이름, 한글 이름, 여자 영어 이름, 남자 영어 이름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사주를 볼 수 있는 개념만 좀 잡으시면 거기에 맞춰서 아이 이름을 찾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 기독교 계신가요? 예, 나는 사주는 별로 안 믿는다 하거나 나는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사주를 보지 않는 분들은 아이의 별자리나 수호성에 따라서 이름을 찾아갈 수 있도록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은 이 책을 통해서 이름 짓는 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나눠드린 시트 보시면 첫 번째, 좋은 이름이 좋은 운명을 만든다. 이게 기본적으로 성명학의 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름과 운명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름과 운명은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름과 운명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앉아 계신 겁니다. 예. 성명학의 취지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아이에게 좋은 운명에 맞는 이름을 정해 줌으로 해서 아이가 더 건강하고 밝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 아이가 먼저 있나요? 이름이 먼저 있나요? 예, 명확하게 우리 아이가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는 아이의 운명을 먼저 다 열어다 보고 그 운명에 맞는 글자들을 찾아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름을 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의 운명을 들여다보는 방법,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오행, 육친, 천간, 지지 등을 실질적으로 제가 전부 다 체크를 해드립니다. 저는 이제 강남차병원, 분당차병원, 강동미주병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산후조리원에서 실질적으로 엄마 아빠들이랑 같이 앉아서 이름 짓는 걸 실습합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사주 보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사주간지 열어보고 제가 체크를 다 해드려요. 이 아이는 오행상 목화토금수 중에 무엇인지, 이 아이는 관운이 발현했는지, 재운이 발현했는지, 하군이 발현했는지 다 체크를 해드립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름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태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정하에 한번 그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같이 한번 그 방식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명학의 취지는 좋은 이름이 좋은 운명을 만든다라는 것에서 시작을 한다 보시면 되고요. 엄마 아빠가 주는 생애 첫 번째 선물이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름은 소망과 뜻을 살려서 부르기 편하게 운명의 결에 맞게 짓는다. 엄마가 아빠가 이름을 지으실 때 이렇게 이름을 지으시면 그 이름은 잘 지은 이름입니다. 이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름은 좋은 뜻을 받아서 이름을 지으시면 그게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르기 편한 이름이 좋은 이름입니다. 아빠의 성과 그 이름을 여러 사람들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상대편이 되물어보면 다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뜻이 좋아야 좋은 이름, 부르기 편해야 좋은 이름. 세 번째, 운명에 맞아야 좋은 이름입니다. 그래야지 아이가 자기 소명을 잘 밝혀서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많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부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아이한테 그대로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하는 것은 반드시 힘을 갖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장명 구결법이고요. 이 방법대로 이름 짓는 것은 오늘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엄마 아빠가 이름을 지으실 때 반드시 피해야 될 것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름을 지을 때는 한자의 획수를 세서 이름 짓지 말아라. 여러분 이름 지으실 때 절대로 한자의 획수를 세서 이름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예. 이름을 지으실 때 많은 분들이 한자의 획수를 세서 이름을 짓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조상들 중에 한자의 획수를 세서 이름을 지은 우리 조상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없습니다. 예. 이름을 짓는 방법 중에 한자의 획수를 세서 이름을 짓는 방법은 유일하게 일본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한자의 획수를 세서 이름을 지어요. 이거 코마사키 게노가 만든 일본식 획수장명법인데 우리나라에는 창씨 개명 때 좋은 일본 이름으로 개명하세요라고 들어온 장명법입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이름을 지으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도움을 받는, 예, 어플 다운받아서 이름 가장 많이 짓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의 어플은 100%다 획수장면법으로 만들어진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어플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이름을 지으실 때는 엄마 아빠 이름을 기본적으로 써놓고 엄마 아빠의 이름자가 우리 아들 딸의 이름자는 들어가지 않게 이름을 지으시면 됩니다. 이걸 휘호라고 얘기하고요. 춘추 예기에 이름에는 가축의 이름 쓰지 말아라, 질병의 이름 쓰지 말아라, 부모 자식 간의 이름자는 겹쳐 쓰지 말라 해서 실질적으로 부모 자식 간의 이름자 겹쳐 써서 이름 짓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이름 지으실 때 우리 소중한 아들 딸의 이름은 엄마 아빠의 어떤 의미를 담고 싶다 해서 엄마 글자 한 글자, 아빠 글자 한 글자 따서 이름 짓는 경우들이 많으신데요.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름을 지으신 다음에 출생신고 하러 가시면 대한민국에서 출생신고 못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출생신고 못할까요? 예, 이름을 못 지어서 출생신고 못하는 게 맞습니다. 출생신고는 한 달 안에 하셔야 돼요. 예, 한 달 안에 못하시면 파인, 벌금이 있습니다. 2만 원부터 시작해서 5만 원까지 가요. 그러니까 한 달 안에 하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이 출생신고 하러 가셔서 출생신고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선택한 그 이름의 한자가 임명용 한자가 아니면 출생신고 하실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엔 임명용 한자가 따로 정리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만 이름을 지으셔야 됩니다. 저희 베이비네임스 co.kr 들어오시면 임명용 한자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해놨어요. 그 이름 지으신 다음에 그 한자가 출생신고 할 수 있는 한자인지 아닌지 한 번만 확인하고 가십시오. 근데 그냥 가셔가지고 출생신고 하시러 오셨는데 그 좋은 이름이 출생신고 안 된다라는 말을 들으시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획수장명법 말씀드렸는데 획수는 창시개명 때 코마사키 게노가 들여온 일본식 장명법 해가지고 이거 MBC 우리 이름 가는 길을 묻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취재를 해놨습니다. 이 프로그램 꼭 보십시오. 예, 여러분이 한 번은 살다가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누군가 옆에 와서 우리 애기 이름이 안 좋습니다. 이름이 안 좋아서 아이가 안 됩니다. 안 되겠습니다. 성공을 못 하겠습니다. 뭐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100이면 100% 전부 다 획수가 안 좋다는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이 기억을 꼭 하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한자에 획수를 써서 이름 짓지 않았다는 것. 획수는 아이의 운명과 상관이 없다는 것. 예,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세상 최고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세상 최고의 이름은요? 예, 그냥 웃지요. 제가 오랫동안 이름을 지어봤는데 이 세상 최고의 이름은 아이가 자기 이름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면 그 이름이 가장 좋은 이름입니다. 예, 이름을 지으셨으면 이름을 지은 뜻과 연원에 대해서 아이한테 자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이름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이름을 지어줬던 모든 아이들한테 이게 좀 많이 쓰이니까 이렇게 장명 액자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평생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지 되짚어보며 자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강남차병원이나 분당차병원 같은 경우에는 같이 모여서 사주 체크하고 이름 짓고 장명 액자 만드는 것까지 같이 실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문화센터만 제가 들어오고 있어서 나중에 이제 산후조리원에도 강의하게 되면 같이 모여 앉아서 체크하고 이름 짓고 장명 액자 만드는 것까지 같이 실습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서 여러분이 이름은 아이가 자기 이름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면 그 이름이 가장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생명표 작성하셨으면 그 다음 밑에 오행이 되어 있는데 오행은 지금 제가 사주간지 열어보고 차근차근 체크해 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목의 사주인지 화의 사주인지 토의 사주인지 그럼 거기에 맞는 이름자는 제 책에서 찾아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차근차근 찾으시면 돼요.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목, 화, 토, 금, 수대로 돌리는 걸 옛날에 돌림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목을 썼으면 그 아들은 화, 그 아들은 토, 그 아들은 금, 그 아들은 수, 그 다시 아들은 목 이렇게 돌리는 걸 돌림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글자가 그 오행이 가진 아이의 오행이 가진 성향과 특성에 따라서 아이의 특징도 달려지고 이름도 바뀌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육치는 정제부터 평관까지 9개가 쭉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이가 관운이 많은지 재운이 많은지 하군이 많은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사주간지 열어보고 체크해 드릴게요. 그럼 이 오행과 육친 가지고 여러분 이름 찾아가시면 됩니다. 뒷장 보시면 천간과 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간은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늘의 기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개씩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동그라미 2개씩 묶어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 옆에 한자로 목, 화, 토, 금, 수, 갑을 목, 병정, 화, 무기, 토. 앞장에 보시면 목과 토, 금, 수 있죠. 예, 그 한자를 그대로 따라 써보세요. 갑을은 나무 목, 병정은 불화. 예, 잘 쓰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옆에 다시 색깔을 써보세요. 갑을 나무 목에 청색. 예, 여기 목 옆에다가 청색. 병정 불화 빨강. 무기 흑토 황금색. 경신 쇠금 흰색. 임계 물수 검은색.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쓰셨으면 이따가 사주 간지를 체크해 드리면 우리 아이가 갑날에 태어났는지 을날에 태어났는지 병날에 태어났는지 체크를 해 드릴게요. 그럼 옛날에는 이걸 가지고도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이가 갑날에 태어났으면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갑돌이, 갑순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을날에 태어났으면 김을동, 김을선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예,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난 천간이 아이가 태어난 하늘의 기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지는 기본적으로 띠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엄마 아빠들 아기들 중에 2월 4일 이전에 태어나는 아이 있으신가요? 엄마요. 여기 엄마요. 2월 며칠이신가요? 예. 다음 주요. 축하드립니다. 엄마는요? 예. 1월 28일. 얼마 남지도 않은데 이렇게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이름 짓는 걸 실습을 해보면 되는데, 그럼 우리 아이들은 띠가 무슨 띠인가요? 예, 지금 2월 4일 12시 이전은 개띠, 2월 4일 12시 이후는 돼지띠 이렇게 됩니다. 모든 띠의 기준은 입춘을 기준으로 해요. 입춘은 시간까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이전은 개띠, 그 시간 이후는 그 다음의 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개띠랑 돼지띠랑 같이 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개띠는 좀 관운이 많고 돼지띠는 재운이 많아요. 그래서 돼지띠에 태어난 아이들은 될 수 있으면 재운에 관련된 글자들 가지고 이름 지으시면 좋습니다. 웬만하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띠하고 별자리에 따라서 이름 찾아갈 수 있게 해놨으니까 한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시간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질의응답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에 이름 짓는 것이 바로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엄마는 아기 태명이 어떻게 되세요? 별이요. 별이 이름에 관련해서 장면과 만나면 좀 물어봐야겠다 하신 거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름을 짓고 싶다. 지금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여러분께서 이름을 짓기 전에는 그 해나 그 전에 해 가장 많이 출생신고가 된 이름들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출생신고가 되는 이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름은 이것과 저것을 구분하는 명칭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독특하고 부르기 편하고 그래야지 다른 이름과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출생신고가 되는 이름들을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2018년도에 어떤 이름이 출생신고가 가장 많이 됐는지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2018년도 남자 이름 중에 가장 출생신고가 많이 된 이름은 뭘까요? 서준이라는 이름이 가장 출생신고가 많이 됐습니다. 여자 이름은요? 서연, 지안, 이 이름들이 가장 출생신고가 많이 됐습니다. 이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름을 지으실 때는 좀 안정적이다 보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출생신고를 하기 때문에 발음이 편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말을 하신 거는 좀 특별한 이름을 지으시면 그건 좋습니다. 저는 아이들 이름 지을 때 될 수 있으면 세상에 없는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 하고 고민 많이 하면서 이름 지었습니다. 하고 계시고, 자, 여러분이 이름을 지을 때 첫 번째 하셔야 될 건 엄마 아빠가 생각하신 이름 10개 이내로 다 정리해서 쓰세요. 첫 번째 하실 일은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생각하는 이름 10개 이내로 쓰기. 두 번째, 용주가 어떤 사람이 됐으면 하십니까? 자기 일 잘, 자기 주체 잘 살려서.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됐으면 하는 소망을 두 번째로 정리하십시오.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자기가 소망하는 것들을 잘 발현해서 살았으면 하는 그 소망들을 다 정리하세요. 장명이라는 것은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소망을 이름에 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의 운명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운명을 정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기 힘들기 때문에 좋은 책을 보거나 좋은 상담을 받아서 운명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책을 보고 운명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 책을 보고 충분히 운명을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엄마는 아기 태명이 어떻게 되세요? 네. 네? 꿀이. 꿀이 이름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건 있으십니까? 네. 네. 돌림자에 대한 추세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본관, 그러니까 족보를 실질적으로 쓰는 본관들은 한 270개 본관 정도가 있습니다. 족보를 가지고 있는 본관이 한 270개 시족이 있다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돌림자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목과 토금수, 오행에 따라 돌림자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1950년대에 돌림자를 몇 프로나 썼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1950년도에 돌림자는 95% 이상 사용을 했습니다. 네. 집안마다 대부분 다 돌림자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지금 2019년 돌림자 비율 보면, 족보에 올라가는 비율 보면 실질적으로 한 25% 정도가 평균입니다. 75%는 돌림자 안 써요. 돌림자 점점 없어지는 상황이다 보시면, 안동 권 씨가 조금 많이 써서 지금 한 50% 쓰고 있고요. 문화 류 씨 정도, 그 정도는 한 40~50% 되고, 웬만한 가문에서는 돌림자를 안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돌림자가 아이 사주에 맞으면 그대로 쓰시면 되고, 아이의 사주에 맞지 않으면 돌림자 제외하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께서 돌림자 꼭 써라 말씀하시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돌림자는 족보에 올리시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이름은 사주에 맞게 따로따로 지어서 가셔도 됩니다. 엄마는 아기 태명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예. 꿀꿀이요. 예. 돼지에서 꿀꿀이들이 많네. 돼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중에 12간지, 12지지 중에 재운이 가장 많은 동물을 뽑으려면 돼지가 재운이 가장 센 놈입니다. 그래서 웬만큼 돼지띠에 태어났다 하면은 그 아이가 제복을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꿀꿀의 이름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건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돌림자는 어떤 자 쓰세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예. 예, 병. 불화자 옆에 있나요? 아니면 잡을 병자 쓰나요? 빛날 병자 잘 모르시겠어요? 예. 병자 왜 싫어하시냐면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싫어하십니다. 예. 오, 단모음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유 같이 중모음 있잖아요. 그건 발음이 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조금 피하시는 경향이 있는 거고, 그래서 돌림자를 쓰셔야 됩니까? 안 쓰셔도 됩니까? 꼭 쓰셔야 되나요? 아직 어르신이 안 물어봤는데. 예. 쓰고 싶진 않으세요? 그럼 저한테 문자로 주십시오. 이제 어르신 찾아오시기 전에 엄마가 문자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돌림자는 절대 사주랑 안 맞다고 말씀해 주세요라고 그냥 묻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돌림자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뒤에 옆에 엄마는 이게 태명이 어떻게 되세요? 점점이. 예. 이 이름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건 어떤 게 좀 궁금하십니까? 예. 저도 동감합니다. 이름은 예쁘고 부르기 편해야 좋은 이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쁜 이름들 잘 쓰시고, 그 다음에 부르기 편한 이름들 결정하시고, 대신에 거기에 한자 배정은 아이의 운명에 잘 맞는 한자들로 좀 배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은 같이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뒤에 엄마는 아기 태명이 어떻게 되십니까? 튼튼이요. 왜 튼튼이라고 하셨나요? 제가 엄마 아빠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됐으면 하십니까? 어떻게 자랐으면 하십니까? 가장 많은 소망이 뭐냐면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이 가장 많습니다. 이름을 지으실 때는 건강이 가장
첫 번째 스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기정신을 가지고 태어나요. 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마음, 그 다음 정신. 이름을 지을 때는 몸과 마음의 정신의 성향들을 쫙 나열해보고 거기에 맞는 글자들을 배치해서 이름을 짓게 됩니다. 옆에 엄마께서는 외할머니 되시니 이름에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건 있으신가요? 네. 오늘 강의를 완전히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운명하고 잘 맞아야 되고 부르기 편하고 그리고 뜻이 좋고 그러면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름 지을 때 너무 많은 고민들, 너무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이름 짓지 마십시오. 자, 엄마 아빠는 우리 아이에게 좋은 선택을 해줄 수 있는 직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직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발현해서 이름을 지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잘 발현하는 방법, 그리고 선조들이 이름을 지었던 아주 전통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성대에서 동양철학을 전공했고 장명책 아기운이 쑥쑥 예쁜 이름 좋은 이름이라는 천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뉴욕 불교방송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법정 스님 아시죠? 법정 스님 박상원 이렇게 치시면 기사들 많이 나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호는 명천 하늘의 뜻을 받들어 이 이름을 짓다라는 뜻인데 제가 27년 전에 성균관 대학교에 입학할 때 받은 호입니다. 저 호 받을 때 제가 이름 지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27년 지나서 지금은 이름 짓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운명과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상관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부르기 때문에. 이름은 부모가 아기에게 주는 생애 첫 번째 선물, 가장 고귀한 선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명학은 기본적으로 운명과 이름을 같게 만드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황금대제, 재운이 불처럼 일어나는 해다가 황금대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좋은 이름은 뜻이 좋은 이름, 부르기 편한 이름, 운명에 맞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한국인 이름의 트렌드 하나만 말씀드리면 한글로는 인지력이 분명해야 하기 때문에 부르기 편한 이름 결정하시면 되고, 한자로는 음양 오행을 잘 맞춰서 이름 지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 나가서도 좀 자연스럽게 됐으면 하는 게 엄마 아빠의 바람입니다. 중국에 가서도 쓸 수 있고 미국에 가서도 쓸 수 있는 게 이름이기 때문에 한자도 좀 고려하시고 영어로 썼을 때 발음 그런 것도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 이름 순위 조금 말씀드리면요. 남자 이름은 1950년부터 2000년까지 저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음악을 안 끄고 해가지고 좀 소리가 있네요. 아, 여기 있구나. 음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2018년도에 출생신고가 가장 많이 된 이름 순서대로 1위부터 10위까지 보시면 서준, 하준, 지호, 시유, 도윤, 민준, 예준, 주원, 서진, 유준 이런 이름들이 출생신고가 많이 됐으니까요. 이 안에서 이름 지으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좀 특별한 이름 짓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이름을 좀 피해서 이름 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자 이름 같은 경우는 지안, 서윤, 하윤, 하린, 서연수아, 서아, 하은, 지우, 지유. 웬만한 이름들은 정말 좋은 이름들은 다 나왔죠. 엄마 아빠들이 생각하는 게 거의 비슷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명 구별법은 제가 만든 장명법이고요. 하늘의 성품, 사람의 성품, 땅의 성품에 따라서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주 체크해드리고 이름 짓는 건 같이 실습을 하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는 한글 창제의 원리랑 같은 방식으로 제가 이름 짓는 방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하늘그림 천부경은 제가 만든 철학적 체계고요. 이 체계를 통해서 이름 짓는 것도 만들어 놨습니다. 제 전공은 기본적으로 한국 철학이고, 한국 철학은 사유 체계가 아직 정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철학을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하고 하늘그림하고 좀 다른 점은, 주역은 이분법적 세계관인데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삼진법입니다. 하늘, 천, 땅지, 사람인 이 세 개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철학적 체계를 만들었으니까 보시면 되고,
한자의 획수 세서 이름을 짓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한자의 획수를 세서 이름을 지으면 획수장면법의 문제는 뭐냐면 오사카에 가서 일본 사람들 이름 짓는 거 보면 일본 사람들은 한자의 획수를 세봐요. 그래가지고 자기 조상들의 획수랑 맞춰봅니다. 이게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냐면 창씨 개명 때 좋은 일본 이름으로 개명하세요라고 들어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적용해보면 정반대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피천득씨 97세까지 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획수장면법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획수장면법만 피해서 이름을 지으시면 선조들이 했던 방법은 기본적으로 사주를 바탕으로 해서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자, 생명표 작성을 하셨으면 이 생명표 작성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베이비네임스 co.kr 들어가시면 여러분 여기 사주간지표 부탁드립니다 하면 제가 요 밑에다가 사주간지표 붙여놓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거 가지고 이름을 지으시면 돼요. 오늘은 실습할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짓는지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이름 지으시면 되는데 혹시 이름 짓는 과정에서 궁금하신 건 저한테 말씀하세요. 한 30분 정도 소요될 테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먼저 가셔야 되는 분들은 먼저 와서 이름 짓는 거 사주 체크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이제 앞에서부터 오긴 오셔야 되죠. 그러면은 제 책에서 아이 사주에 맞는 이름 9개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럼 이 9개의 이름 중에 한자를 가지고 좀 선자나 리자나 리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설온 아니면 가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글자를 바꿔 가시면서 대신에 이 한자를 사용하시면 이 한자가 우리 아이의 사주하고는 맞는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실습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이 이제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같이 한 명 한 명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놓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감이 있기 때문에 저 오늘 아침에도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그냥 저희 베이비네임스 co.kr 들어오셔서요. 하늘이 시어 땅이 시어 선조들이 시어 좋은 이름을 주소서 하고 3번 하시고 여기 클릭하시면 여기에 맞는 이름 찾아갈 수 있게 책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시고. 근데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실질적으로 세종이 주역점을 쳐서 자기 운명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성령이 좀 깨끗하실 때 점괘를 뽑는 것은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하늘의 이름을 짓는 방법이고 사람의 이름을 짓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사주 간지표에 따라서 이름을 지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사주 간지표를 붙여 놓으면은 여기에서 저기 보시면 목화 토금수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 아이가 목의 사주인지 토의 사주인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제, 정관, 비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산후조리원에서는 전부 다 체크를 해드릴 텐데 오늘은 여기 엄마 아빠들 사주 아이 사주 열어보고 제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제 책에서 이렇게 번호를 찾아가시면 돼요. 아까 전에 쓰여 있는 번호들을 찾아가시면 거기에 이름과 한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름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뭐 하나 팁 알려드리면 저는 항상 이름을 해가 뜨는 시간에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름을 지으실 때도 좋은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예, 이름은 이것과 저것에 최종적으로 가장 합당한 걸 선택하는 건데 좋은 시간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직자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이유는 그 시간이 아마 성령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좀 많이 사용하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름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사항 없으시면 제가 지금부터는 이름 짓는 거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명액자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이 장명액자는 장명액자 받으신 다음에 우시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감동적인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름을 짓는 것은 하나의 감동이고 선물입니다. 감동이고 선물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정성을 많이 들여서 이름을 지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없으시면 지금부터 장명하는 거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명표 작성하셨을 때 생명표에는 태어난 연월 일시 시간까지 다 적으십시오.